네,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방식 먼저 알려드립니다. 1인자를 찾아라 주어진 돈은 1억 원씩이고요. 매일 두 분의 멘토님 총 일주일간 10분의 멘토님이 나오셔서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합니다.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 순위를 가리게 되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는 한 주간 단위 수익률 중간 집계를 하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해서 1인자와 2인자, 왕 중 왕까지 뽑게 됩니다. 네, 오늘 신규 종목 얘기 들어보기에 앞서서 현재 이성대 박준남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상황이 어떤지 현황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부터 보죠. 네,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S-오일 지난주보다 수익 좀 좋아졌네요. 넥센타이어는 지난주하고 수익률은 비슷하고요. 지난주 신규 추천했었던 저점을 높이는 차트,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테라세미콘, 아무래도 열처리 장비, 반도체 장비도 얘기 들어봤었는데 소폭이지만 수익권입니다. 30%, 25%, 30% 비중은 이렇게 실려져 있었네요. 자, 가격을 좀 보여드립니다. 테라세미콘은 25,000원에 매수가 됐습니다. 0.6%가량 소폭 상승. S-오일도 이제 WTI가 거의 100불 장기로 들어가는 모습. 약간 이제 조금 밀리고 있지만 2.5%. 지난주보다 확실히 경율도 좋아졌습니다. 넥센타이어도 역시 S-오일처럼 두 번에 나눠서 실었는데 아직은 플러스권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네. 잠시 후에 세 종목 차례로 AS 듣겠습니다. 이어서 박준환 전문가님 포트로 넘어가 보죠. 자, 동화약품, 게임아이, LG디스플레이, 미래나노텍, 멜파스. 자, 멜파스가 지난주 말씀하셨던 신규 추천주였었는데 매수가 안 된 모습이고요. 자, 미래나노텍 날아갑니다만 지난주와 조금은 비슷한 수익률 자체는요. LG디스플레이가 지난주에 거의 한 29% 수익이었는데 39%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비중 10%가 여전히 이제 아쉬운 그런 종목이고요. 게임아이가 지난주에 약간 아슬아슬했었는데 오늘 손절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손절까지 걸린 것 같습니다. 동화약품 많이 좋아졌네요. 자, 동화약품이 플러스 8%대로 껑충 수익이 좀 불어났습니다만 게임아이가 아슬아슬하게 손절됐습니다. 미래나노텍 거의 한 10%포인트, 10%포인트 지난주보다 좋아진 모습. LG 디스플레이는 뭐 원래 좋았고요. 3만 원 목표가 향해서 마구 달려가고 있습니다. 멜파스 터치 패널 관련된 종목인 거 아시죠? 매수가 안 돼서 조금 아쉽네요. 네,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달러화가 풀리면 상품 관련된 종목이 뜬다. 뭐 정의주도 대표 종목이잖아요. 네. S-오일 보유하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식을 샀는데 최근 이제 지난주에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유가는 오히려 이틀 연속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리 이제 유가가 좀 올라온 그런 경우도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온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S-오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 외국인 다 사다가 오늘은 이제 기관 외국인 둘 다 파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연말에 그 배당 관련된 그런 기대감도 있고 지금 이제 연말까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배당을 노리는 투자가 먼저 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대에서는 뭐 크게 이제 부담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유가가 이틀 연속 밀리긴 했지만 큰 흐름상으로는 지금 바로 이제 크게 추세가 꺾일 만한 그런 현재 분위기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유동성이 더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는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S-오일 지금 약간 좀 출렁거리긴 하지만 좀 이 종목은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원래 이제 그 목표했던 목표가까지 12만 5천 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일단 가지고 갈 거고요. 네. 차트 흐름상으로 본다면 최근 제가 이제 두 번째 나눠 샀던 이제 10만 3천 원대가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차 올라탔는데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상승 N자에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 전고점을 돌파는 못했죠. 보통 이제 상승 N자가 완성이 되려면 이쪽 부분 이제 전고점이 돌파가 돼야지 이제 우리가 상승 N자가 완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탄력이 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을 한번 이번 주로 다음 주까지 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승 N자형을 기대한다. S-오일. 근데 추세적으로 유가도 오를 거니까 이틀 연속 약간 100불에서 빠지네. 걱정 마십시오. 이어서 넥센타이어 한번 볼까요? 요새 자동차에 대한 안 좋은 리포트가 많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이 자동차 판매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부정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른 이제 자동차 업종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성장률이 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네. 크게 이제 밀리지는 않을 거다. 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지금 3분기 이제 요번 9월 달이 지나면 이제 10월부터 3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하게 될 텐데요. 어느 정도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거의 다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트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아직 정배열 상태가 깨지지는 않았어요. 정배열 상태에서 이제 위로 확산되는 국면을 기대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올라가다 다시 재차 밀리는 뭐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점 라인 때 저점 라인 때 가격은 크게 이제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네.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 지키면서 아직 정배열도 깨지 않은 넥센타이어. 특별히 동업종 타 종목에 비해서 3분기 실적 기대감도 크다. 3분기 실적 시즌 되면 역시 주목을 받겠지요. 그리고 테라세미콘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었는데요. 네, 추천하고 나서 한번 밀렸습니다. 그날 미국에서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 반대로 밀렸습니다. 그때 리포트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 아몰레드 관련 쪽에서 이제 전망 관련해서 네. 좀 안 좋은 그런 리포트가 한 게 나왔었는데 그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아몰레드 관련 장비 업체들 대부분 다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최근까지 나왔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서 아몰레드 관련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테라세미콘 뭐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는 이제 저점 라인이지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라인대가 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이제 저점 라인대는 이제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점 라인대가 요번 주 월요일 날 한번 밀리긴 했지만, 이전 저점보다는 위에서 이제 형성이 되면서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단 상가격 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원래 목표했던 3만 원까지는 좀 가져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생각처럼 저점 있게 추세를 이렇게 그리려고 하다가 약간 빠져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전 저점보다는 높지만요. 테라세미콘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추세가 늦게 시작되거나 혹은 생각보다 보유 기간이 약간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최근 좀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 기관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어느 정도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 이쪽 아몰레드 쪽 관련된 내용 종목들보다는 다른 업종에 이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로 매수가 좀 몰리다 보니까 네. 이쪽이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리스크 부분에서는 크지는 않고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가 3만 원 유지하시겠다는 얘기까지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SOL, 넥센타이어, 테라세미콘 각 30%, 25%, 30% 현재 비유하고 계시고 이제 현금은 15% 정도 들고 계신데 잠시 후 그 현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실지 오늘의 관심주도 기대 많이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박준남 전문가님 포트 우고 계신데 어떤 종목 역시 미래나노텍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뭐 아무거나 뭐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예. 미래 나노텍이 그냥 가네요. 예, 가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 분석이야, 뭐 저평가야, 뭐 회사 뭐 유보율이고 부채율이고 뭐 PBR 이제 한 1.2 정도 이제 올라왔네요. 예, 뭐 0. 얼마 전까지만 해도 0.7이었는데 역시 뭐 꼭 그러는 건 아니지만 네. 꼭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실적 좋고 회사 좋고 그러면 그 주가는 제 자리를 찾아오네요. 결국은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 지금 제가 10,000원인가 제가 목표가를 했죠. 예, 10,000원이니까 드디어 보니까 10,000원 정도는 충분히 갈 듯합니다. 앞전처럼 말씀드렸듯이 이제 목표가가 거의 눈앞에 다가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가 뭐 6,000원대 했으니까 6,500원인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에서도 혹시나 방송을 보고 들고 계신 분들은 한 50% 정도는 정리하시고 나머지 50%는 그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11선을 일봉에서 11선을 보시고 거기를 지금 보니까 11선까지는 이탈을 하지 않고 다시 재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2선까지는 너무 머니까 일봉에서 11선을 보시고 11선을 지지 못했을 때는 한번 전에 그 수익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반 정도 정리하고 예. 11선 이탈하면 전량 정리. 예. 21선은 너무 머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미래나노텍 언제 팔까요?에 대한 해답까지 주셨네요. 예. 그렇게 하고 또 동아약품. 좋아졌어요. 예, 동아약품이 드디어 6천원을 한 번인가 터치했었죠. 예, 요거 이제 거래만 실리면 갈 거다 했는데 신호가 좀 오네요. 이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네요. 네. 6천원대부터. 참 예적금 같은 종목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보율, 부채율, 뭐 편대메탈 이상하고 PBR이 0.71 정도네요. 그러니까 한 8, 9천 원 정도 가져야 미래나노텍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뭐 실적 크게 나쁘지 않고 성장성 있고 그리고 크게 뭐 수급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 꾸준하게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귀 기울여야 되고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최탑으로 꼽은 종목이 사실은 동아약품이었어요. 유동성은 네. 좀 떨어졌지만 왜냐하면 예적금 같은 종목을 추천해야 되는 게 가장 안정적이잖아요. 그럼요. 이게 상품 자체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이 부분은 아직 그 비중을 줄이실 필요는 없고 한 8, 9천 원 정도 가시면 계속 추후적으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면 비중을 제가 조절해야 될 때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홀딩 하시면서 쭉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놀랍게도 동아약품 목표가는 9,500원이죠. 예. 멀었네요. 예. 네, 쭉 그냥. 먼저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이제 한 번씩 올라갔다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예적금은 또 미리 깨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기가 돼야 이제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이제 LG 디스플레이 볼까요? 예, 디스플레이가 뭐 아시다시피 이게 주가를 보면 앵커님 참 보면 장난은 많이 해요. 사실 네. 장난 안 하고 가면 누가 물량을 털겠습니까? 그렇죠. 자, 장난은 누구한테 적용이 되냐면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걸려들죠. 예,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장난을 많이 하면서도 참 그래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보면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물량도 뺏기고 거의 뭐 아마 많이 가봤자 2만 원대 초반에 2만 2천 원대부터 우리가 나왔었잖아요. 사실 네. 나오면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2만 6천 원에서 다 이렇게 보내주지 않았겠냐, 물량을 털리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직도 실적이 유효하죠. 3분기 네. 실적 나오려면 한 11월 달 정도는 가야 되니까 40월 네. 정도 걸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3만 원 잡았으니까 전고점이 3만 원이네요. 딱 보니까 3만 원 정도 부근에서는 이제 다 왔네요. 네. 여기서도 한 물량을 여러분 한 반 정도 줄이시고 반 정도는 뭐 지수 받쳐주잖아요. 네. 그리고 수급 당연히 받쳐주겠죠. 네. 뭐 개인이 올려서 이리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21선도 한참 머니까 11선 정도 보고 반은 나머지 홀딩하고 있는 반 정도는 11선 정도에서 지지를 하면 계속 들고 가고 지지를 못하면 21선까지 이격도가 너무 크니까 네. 전량 이익을 실현하시고 다시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이 있으니까 2만 원 초반대 그런 교체 종목으로 타시면 또 다시 올라가는 종목 이익 실현 어느 정도 30% 정도 하시고 다시 또 밑에서 하락을 했던 종목이 다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으로 갈아타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또 이제 파도타기 운영 전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LG 디스플레이는 좀 갖고 계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3만 원에서 네, 반 3만 팔고 네. 11선 내려오면 또 반 네. 팔고. 근데 실적까지는 좀 꾸준히 갈 것 같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네네. 요새 실적이 LG 뭐 전자도 가만히 놔두니까 그냥 잘 가죠. 예, LG 뭐 옵티머스 G가 드디어 나왔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구본무 폰이라고. 네. 그래서 시장에 뭐 기술이 LG 디스플레이하고 이노텍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모아서 이렇게 출시를 했다 하더라고요. 네. 모든 기능 면에서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가지 않을까 하고 이제 한 종목이 그 게임아이가 이제 손절이 됐죠. 게임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120에서 잠깐 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요. 지나고 나면은 장난하는 게 뭐니까 왜 장난을 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것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시세를 출발을 했는데 이제 그 김정주 넥슨 회장께서 아마 컴투스나 게임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스마트폰에 지금 대세잖아요. 게임 쪽이. 네. 오늘도 뭐 전자결제 쪽 많이 날라갔지만 카카오톡 관련해서 앞으로 그건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 전자결제나 게임 쪽은 어쩔 수 없이 날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선 테마에서도 또 SK컴제에도 실적이 안 좋지만 테마주에서도 또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 이런 거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가지고 있었는데 단기 투자, 중기 투자자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깨면 불안감을 여기서 얼마나 많이 느끼겠습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예. 아, 뭐, 9,000원에서 지가 떨어져 봤자 뭐 한 6, 7,000원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계좌나 이제 조금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초민감이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4일 동안 이게 거래량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저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혹시나 떨어진다. 그러면 거래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래량이 이렇게 없으면 여러분들 결코 이게 물량, 있게 여러분들이 투자 개념으로 봐서는 물량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지 계좌에 대해서 조금 등락폭에 대해서는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나중에도 이제 30% 50% 만약에 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감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지만 바닥이라는 것은 쉽게 논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왔으니까 흔들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분석을 하는 사람만이 이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확신, 이제 추천을 하고 종목을 받은 사람은 이게 떨어지면 추세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제대로 분석한 사람의 애널리스트의 말을 듣고 따라가시면 돼요. 흔들릴 예. 필요 없이요. 그러니까 거래 없이 예상 밖에 조금 더 밀리더라도 네. 너무 이제 그렇죠. 흔들리지 말자. 만약에 여기서 게임아이를 올리는 이제 뭐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잠깐 쉬겠다고 한다면 거래량이 당연히 나와야죠. 네. 내가 쉬겠다고 하는데 왜 앞전에 여기서 물량이 터트렸던 게 이제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넥슨에서도 만약에 스마트폰 게임 쪽에 진출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어떤 회사인데 컴투스나 게임비랑 상관없이 넥슨 뭐 소드노텍 같은 게 솔직히 뭐 스마트폰에 탑재가 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건 무궁무궁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확신을 가질 필요는 있겠고요. 매매자들이 매일같이 하루하루 힘들어하고 하루 뭐 상가고 그 다음날 하한가 가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은 속임수라는 것은 매매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투자자들을 위해서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매자와 투자자는 다르죠. 네. 예. 자, 그리고 못 잡았습니다. 멜파스. 요즘에 이제 촉이 좋으신데 예, 아까워요. 이제 운이 좋은 거죠. 뭐 제가 올린 것도 아니고요. 멜파스가 오늘 당연히 이 올리는 수급이 기간이겠죠. 예. 왜인지 뭐 멜파스 뭐 10%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실적 좋고. 근데 저는 이렇게 월봉 보고 사실은 추천을 드렸어요. 맞아요. 예, 네. 월봉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드디어 이제 돌려버렸네요. 여기 앞전처럼. 네. 예, 낚시 바늘처럼 딱 걸렸으니까 만약에 이제 탑승을 하신 분이시라면 이제 좀 안심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추가 물량은 매수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굳이 올라가는 거 더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여차 보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관건이 22,000원 정도 돌파를 해야 네. 전고점 27,000원이든지 3만 원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멜파스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또 다시 제가 추천을 했는데 코스닥에 무슨 꼭 셀트리온이나 CJEM이나 서울반도체나 그런 종목처럼 네. 정말로 다이아몬드 같고 보석 같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예. 나중에 제가 오늘 또 재추천을 했으니까 예. 제가 그때 자세한 설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22,000원이 관건이다 했는데 일단 저희 원칙대로 룰대로 가고 있어가지고요. 중간중간 저희 룰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멜파스는 일단은 못 잡은 걸로 그리고 아쉽지만 게임 하이도 일단은 소폭이지만 손절된 걸로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양 팀의 오늘 관심주 얘기 들어볼게요. 네, 1인자를 찾아라. 오늘의 관심주 먼저 이성대 멘토님부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SOL, 넥센타이어, 테라세미콘 갖고 계시고 현금 15% 이제 네. 오늘 한 종목 정도 사실 것 같은데요. 분위기상. 네, 맞습니다. 네. 비중이 이제 15%가 남았기 때문에 15%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상보라는 종목입니다. 디스플레이용 광학 필름 디스플레이용 필름을 광학 필름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LCD 그리고 뭐 이제 LED TV 그리고 모니터 노트북용 관련된 필름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이라든가 건물 벽에 이제 자외선 차단하는 그런 필름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터치스크린에 들어가는 이제 투명 전극인 ITO 필름을 대체할 수 있는 그 탄소 나노튜브 투명 필름을 이제 내년에 이제 상용화를 추진을 합니다. 원래 이제 그 ITO 필름이 대부분 다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산 대체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내년도에 이제 이 부분이 국산으로 좀 상보의 제품으로 대체될 그런 전망이라서 상당히 좀 전망이 되게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매출액이 상당히 좀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매출액이 한 1,800억 정도에 영업이익이 122억 정도 나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만 매출액이 1,200억이 넘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을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즉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아까 같이 이제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그 제품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비용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래 지금 주력으로 하는 사업에서 꾸준히 이제 수익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제 크게 재무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3년 전에 이제 키코 관련해서 이제 이 회사가 거의 300억 넘는 그런 손실을 좀 봤다가 작년까지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 관련된 모멘텀 요걸로 해서 일단 오늘 추천을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차트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기존에 있는 현금을 다 이 종목을 사고 싶다 하셨으니까요. 어떤 확실한 종목이길래?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상승이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2월 달까지 해서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 1차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최근 한 6개월이 넘었죠. 한 8개월 정도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머리를 살짝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추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최근에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지금부터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갈 타이밍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 가격은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오늘 종가 12,450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네. 오늘 종가에 약간 밀린 부분이 있어서 아침부터 약간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그냥 시초가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테니까 네. 매수 가격은 내일 아침 시초가로 매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11,5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15,000원까지 1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보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포트가 이제 꽉 찼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요 이제 4가지 포트로 잘 앞으로 운영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번엔 박준남 전문가님 포트를 보고 싶은데 게임하에는 뭐 저희 이제 원칙상 비중이 많았는데 30% 일단 아웃됐고 멜파스 20% 못 잡았고 기존 현금 원래 20% 현재 이제 돈이 한 70% 정도 있으세요. 네. 돈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니까요. 오늘 많이 사실 건가요? 그러니까 기현이 쓸데없는 동화약품은 비중을 줄이고 게임하는 돈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늘 비중이 좀 다 채우려고 작정을 하고 좀 했어요. 70% 주식을 예. 다 사시려고. 예, 그래서 종목을 좀 4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예고하셨던 멜파스는 네, 다시 멜파스. 사겠다 하셨으니까. 예, 저는 또 마시잖아요. 한 종목 또 분석에서 나오면 끝까지 좀 무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계속 재추천하고 2부에서도 또 추천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좋으니까. 그렇죠. 예, 예. 좋으니까 어떻게 발종목이니까. 합니까? 예. 다 올라가면 필요가 없는데 밸류에이션이 있으니까요. 멜파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에 그 터치 스위치 지문 인식 센서고요. 그 이쪽에서 어디가 파생돼서 나왔냐면 삼성 쪽에서 파생돼서 나왔고 그리고 영업 라인은 삼성하고 LG 쪽이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영업 라인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네. 해외 시장의 점유율도 강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가율도 기술력이 향상이 돼서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보석이다. 그래서 참 이렇게 유료 회원들의 종목을 참 오픈하는 게 참 그렇지만 그래도 공개를 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뭐 올리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거 원래 또 공개를 하면 일시적으로 누르는 현상이 있잖아요. 네.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또 그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시면 그 멜파스를 지금 오늘 21,650원이네요. 650원이니까 여러분들 매수가를 21,200원, 21,200원으로 선을 그어드릴게요. 이쪽에서 21,200원에서 여러분 한 3번이나 4번 정도 분할 매수하세요. 또 못 잡는 일은 없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계속 추천했고 못 잡으니까 구박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에요. 이제 잡혀야 수익으로 연결되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이제 밑에서. 아니 저는 안 잡혀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배틀전에서 좀 밀려도 예. 방송 보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해가지고 수익 나면 솔직히 기분 좋습니다. 하긴 우리 또 투자자분들이 워낙 예, 이제 예, 잘 뭐 저라고 사시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하면은 또 높은 가격에 사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 그러게 그 사신 분들도 저한테 유입이 되세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눌림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요. 예. 그래서 21,200원이니까 여러분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종목은 저는
최저로 보수적으로 잡아요. 왜냐하면 피해를 당하거나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종목을 사가지고 손실이 나면 그걸 감안해서 제가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점을 아시고 여러분 조금 유도리 있게 하셔가지고 3번이나 4번 분할했어요. 뭐 1분 간격으로 사지 마시고 뭐 오전이나 오후나 아니면 2, 3일 간격으로 사시면 급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수익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목표가는 한 28,000원 정도 보고요. 손절가는 짧게 19,800원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세 종목은 뭔가요? 예, 시간 없지만 빠른 공개. 알겠습니다. 삼성 SDI를 제가 한번 들고 나왔거든요. 앞전에도 또 나왔었죠. 앞전에도 했었는데 빨리 보겠습니다. 삼성 SDI죠. 뭐 차트로 보면 기가 막히죠. 이제 날아갈 것 같은 건데요. 뭐 당연히 수급 들어왔겠죠. 들어왔고 삼성 SDI 하면 그 SB 리모티브 그 지분 불확실성에 대해서 전략 인수에 대해서 해소가 됐고요. 네. 그리고 4분기 쪽에서 그 판매 여저로 또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SDI 하면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뭐 BMW 또 강가에서 공급 예정이고 내년 정도에. 네. 그리고 배터리 쪽이니까 또 모바일 기기 성장에 관련해서 그 스마트폰 배터리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소형 2차 전지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또 보유하고 있고요. 제가 매수가가 오늘 15만 2천 원 끝났으니까요. 여러분들 15만 원에서 15만 2천 원대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 저는 15만 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7만 원을 제시하고 손절가는 14만 5천 원으로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15만 원대를 조금 뚫어줄 때 삼성 SDI 15만 원 정도의 분할 매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은요? 예, 로보스타입니다. 로보트죠. 로보트에서 하는데 이것도 흑자 전환이 이제 예상이 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재무구조 유보율이나 부채율에서 재무구조는 상당히 대체적으로 안정되어 있고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앞으로 그 선진화가 되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기계화가 될 겁니다. 뭐든지 자동화, 기계화, 통합화. 그러니까 양파 로봇의 개발이 진행이 되고 그 글로벌 쪽에 또 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강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돼서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로봇스타는 제가 매수가를 오늘 6,390원으로 끝났으니까 여러분 안정적으로 가네요. 21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수가를 6,300원 정도로 잡고요. 한 90원 정도 잡고 목표가를 한 8,500원 정도. 예, 이쪽으로 잡고 손절가를 6,000원 정도 이쪽 부분을 잡겠습니다. 앞전에 그 실적이 좋고 주가가 좀 이렇게 저점에서 있는 상황들 보면요. 2, 3개월 되면 주식이 자기도 모르게 엄청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다산 네트워크스를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군요. 예, 예. 다산 네트워크스죠. 뭐 이제 또 앞전에 보면 늘상 이제 들어온 부분이 있고 여기서 거래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다산 넥스 하면 유선 인터넷 가입자만 장비 제조업체죠. 지금 LTE나 또 LTE4가 나왔지만 나머지 또 앞으로도 5G, 6G 계속 나옵니다. 속도는 계속 개선돼야 되니까요. 가입자는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서 PBR 부분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유보율이나 부채율 부분에 대해서 재무구조가 상당히 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SC의 사모투자 지분이 또 보유하고 있고 탄탄한 통신업계 영업라인이죠. 그 시스코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이요. 네. 그 네트워크 장비회사 그쪽에도 예, 관련되어 있고 영업라인 쪽이요.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는 매수가를 지금 계속 오르락내리락 반복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매수가를 5,500원은 90원은 끝났는데 5,550원을 제시하고 목표가를 한 7,000원대 넘어서 한 8,500원 정도 보겠습니다. 예. 8,500원 정도 보고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5,400원 정도 잡겠습니다. 네, 우리 언제나 중요한 가격대를 딱 돌파했을 때 들고 나오시지만 이제 약간 눌림에서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펼쳐주시는 것 같은데 끝으로 그냥 각 종목 오늘 4가지 얘기하셨는데 그냥 비중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비중이요. 네. 비중이 제 멜파스를 제가 30%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네네. 삼성 SDI를 20%. 네네. 그리고 나머지 로버스타하고 다산은 10%씩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70%가 예. 채워지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금 모두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성우 전문가님 완성 포트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기존의 SOL 다음 주 수익 더 나 있겠죠? 넥슨 타이어도 플러스 수익을 기대합니다. 3분기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테라스미콘도 막 샀는데 일단 플러스 수익 안겨주고 있고 나머지 현금을 모두 상보라는 종목을 사는데 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 상고 지금 일단 광학 필름 전문 디스플레이용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일 시초가 정도의 매수 얘기하셨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500원 불러주셨습니다. 역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요즘에 매출액부터 급성장하고 있는 상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박준남 전문가님 포트 보죠.
자, 동화약품 비중은 줄였지만 수익은 다시 커지고 있어요. LG 디스플레이도 3만 원 정도면 일단 반 팔고 11선 깨지면 또 나머지 파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나노텍도 역시 11선 매매하시면 되는데 미래나노텍은 지금 정도에서 반 팔고 싶으신 분들은 수익을 확정하셔도 좋겠습니다. 멜파스는 재매수하는데 30% 물량을 더 사고 싶다 크게 불러주셨고 삼성 SDI는 20%, 로보스타와 다산네트워크스도 각 10%씩 신규 매수를 희망하셨습니다. 가격 보죠. 자, 동화약품 드디어 거래 터지면서 수익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홀딩 되겠고요. 미래나노텍과 LG 디스플레이도 말씀드렸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일단 3만 원까지 보고 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멜파스 재매수 관점인데 매수가는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입니다. 22,000원대 넘어서면 27,800원 전고점까지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죠. 자, 삼성 SDI 15만 원 오늘 좀 강하게 뚫었는데 약간 눌러서 15만 원대 분할 매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보스타는 로봇 만드는 업체인데요. 하반기에 강한 턴어라운드 기대한다 하시면서 매수가 6,300원, 다사 네트워크스 매수가 5,550원 얘기해 주셨습니다. 현금 두 분 다 제로가 됐네요. 네, 좋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하지만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 각자가 냉철한 판단 이후에 내리셔야 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끝으로 시청자 퀴즈 이벤트 내드리고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이성두 전문가님, 문제 출제 준비되셨나요? 네,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 아닌 것은 네네. 1번 호텔신라, 2번 NHN, 3번 셀트리온, 4번 삼성전자. 네, 박준현 전문가님 참여 방법 어떻게 되죠? 예, 정답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에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맥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 참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안철수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꿈이 미래는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그게 아직 퍼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익은 이미 여러분들이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만 선택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리치맵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벤트 참여하시면 추첨 통해서 상품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 주식 관련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시에요. 좋은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무료 방송 보실 수 있는데 황금연못 원해남 전문가님이 개미 허리라는 방법으로 급등주 잡아내기 노하우 공개하신대요. 무료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 멘토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 냉철한 전략 코칭이 필요할 텐데요. 제 왼편에 앉아 계신 우리 한밤의 멘토님, 성공투자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님이 2부까지 책임져 주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2부에는 우리 예쁜 MC도 나오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2부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무료 문자나 전화로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2부까지 채널 고정 감사합니다.